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1월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날이었고 대체적으로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날이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날이었는데 어제 시장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활발한 움직임을 시장이 보여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목요일답지 않는 불금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 종목들 한번 더듬어 보면서 또 수정 보완할 점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한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전일 상종목을 우리 파맵신, 그리고 아이큐어, 그리고 한성크린텍 이렇게 세 종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는 파맵신을 제외하고서는 두 종목은 모습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상팀들은 오늘 상수익 난 것은 파맵신 한 종목 정도. 아침에 시가 12% 출발해서 26%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한 25% 정도 수익을 챙긴 걸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상종목 세 종목 중에서 상매매 수익은 오늘 조금 아쉬웠다. 파매신 하나밖에 수익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파매신이 조금 나름 수익을 좀 줘서 체면치레는 좀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일 보유했던 상종목들은 크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장이었고 힘든 시장이었지만 또 뭐 우리 나름대로 잘 헤쳐나갔지만, 그런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은 다 5장이 다 달라붙었던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파매신이 그나마 아침에 일찍 달아붙던 종목이라 그나마 체면치레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조금 금액을 줄이시고, 첫 번째 종목이 상한가에서 툭툭 떨어지고 그러면 이날은 제가 오늘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 금액을 좀 줄이시고 진입을 하는 종목에도 조금 더 툭툭 이렇게 달기 들듯이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고 진입을 하고, 또 힘이 나게 풀어질 때는 생각해서 항시 바로 모션을 딱 액션을 취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안 좋은 날에는 상매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팀들은 당분간은 조금, 오늘도 기껏해야 상종목 뭐 2개밖에 더 있나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데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 종목 중에서 아이큐어가 오늘 가장 발군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있죠. 상팀들한테는 아쉬웠던 종목이었고 데이 팀들한테는 정말 황금 같은 수익을 주었다고 봐요. 상팀들은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4%로 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출발이 된 종목에서 그대로 꺼져버렸죠, 쭉.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한 5% 손절로 마무리가 된 걸로 마무리됐죠. 기본적으로 5%는 이제 손절 폭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점이 오늘 마이너스 12%, 저가가 2350원입니다. 마이너스 12.9%. 여기가 239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 팀들이 우리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IQ를 여기 2400원을 타점을 딱 잡고 있죠. 우리는 2400원 이 타점을 딱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매매였거든요, 오늘 IQ. 왜냐면 아침에 시가를, 전일 상가를 간 종목이 아침에 시가를 띄우고 바로 밀어붙인다.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친구였기도 했어요. 어려운 친구였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0%대 마이너스 10%대를 딱 보고 하자. 그래서 2,400원, 2,420원, 30원까지도 이제 마이너스 10%대였죠. 근데 충분히 그 정도 단가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망설였죠. 여기서 좀 지나가 보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 시장을 전체를 보면 이 시점은 참 아무것도 아닌 짧은 순간인데 참 견디기가 힘든 거랬죠. 우리는 여기서 벌써 뭐 3%, 4% 이렇게 한두 번씩 또 수익은 다 줘서 여기서 챙겨 먹고 내려와서 또 잡으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몇 번 수익을 주고 내려오고 수익을 주고 내려오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 뒤에부터 이제 급등을 여기까지 한번 수익을 또 주고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4%대니까 이게 보합 근처니까 한 10% 정도 수익을 주고 또 내려왔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때부터 이제 급등세를 타게 되는데 유성하게 탁 튀어나오죠. 바로 여기서부터 급등세 튀어나오죠. 시가를 돌파하면서 더 강력하게 힘이 붙는 거죠. 뉴스발의 힘을 입어가지고 오늘 41%입니까? 41%까지 저희들 수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가 28.5%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0%대 들어갔으니까 41%인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수익은 참 대단했죠, 그죠? 여기까지. 물론 뭐 이걸 끝까지 들고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분할로 끊어 먹으면서 들고 가신 분들은 계시더군요. 근데 원래 이렇게 분할로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통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은 없겠죠. 물론 이제 자금이 작은 사람들은 통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뭐 한 500만 원 넣고 있는 사람들, 뭐 1000만 원 아래쪽에 넣고 있는 사람들은 돈 1000만 원 넣은 사람들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놔둬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뭐 한 5천만씩 뭐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잘 들고 있지는 못하게 요거 1000만 원씩 잘라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IQ 오늘 대단했습니다, 수익이. 자, 우리 또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IQ를 여기서 우리가 제가 40%대 마무리 신호로 보내주고 남은 사람들만 좀 상가 도전하라고 팔아먹은 사람들 다시 기다리라 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지점 근처에서 다시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3,000원 근처에서 여기까지 또 깔끔하게 또 10%를 또 줍니다. 이제 그 뒤에도 아마 제가 자리 없을 때 하신 분도 또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한 번 더 했으면 또 한 10% 정도 더 이제 먹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체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만 해도 여기 큰 거 먹고 그 다음 한 번 먹고 이 두 개로 이제 마무리 신 거지만 뒤에 것은 이제 나머지 문제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IQ는 오늘 이 한 종목으로만 해도 뭐 대단했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하신 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매도를 조금 이런 흐름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세를 자꾸 읽는 연습을 해라. 기세를 읽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자꾸 기세를 읽어야 내가 매도 타점을 어떻게 매도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급박한 기세가 일어나는 종목들은 항시 매도 타점을 조금씩 끌고 가면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분할로 이렇게 나가면 제일 속 편해요. 자, 오늘 IQ 다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오늘 대단한 하루를 보내지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스펙코입니다. 오늘 스펙코도 대박이었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스펙코는 오늘 크게 갈 상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실제로 보면 시가가 스펙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5.6% 잡혔단 말이에요. 5.6% 잡혔는데 상당히 매매하기는 까다로운 종목이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그런 거였죠. 어제 상팀들도 이건 보유를 하고 있진 않아서 우리가 대의로 오늘 진행이 되었죠. 우리가 타점이 여기 보면 4,900원
4,900원 타점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차에서 벌써 우리는 이제 여기서 12%인가 먼저 바로 수익이 나오죠. 아침에 우리가 거의 시초가 트레이딩 비슷하게 바로 진입이 된 종목이라 12% 정도 수익이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죠. 역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9.8%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나오게 되죠. 앞에 12% 여기서 거의 9.8% 10%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20% 수익은 여기서 챙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기준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찍어주고 다시 기준가를 회복하는 이 시점, 우리가 그 이제 장이 마쳐가 우리가 오전장 하니까 마쳐가 시점에 여기가 다시 또 3차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늘상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같이 하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 우리가 오전에 진행했던 종목들의 타점을 잘 기억하고 그 눌림과 돌파만 잘 신경 써도 충분한 수익을 올린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해보았자 도리어 손실이 많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오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해 매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다른 걸 보지 말고, 특히나 오전장에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한테 수익을 준 종목을 자꾸 보라. 우리한테 수익을 준 종목을. 왜? 우리가 사연을 아니까, 우리가 눌림과 돌파를 다 겪어본 종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의 세기를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종목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흐름을 아는 종목을 해야 대응이 빠르다는 거죠. 이 종목도 그냥 단지 지켜봤을 뿐이에요. 두 번 수익을 주니 이제 죽으려나 하고 내려가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가 깨고 내려가면. 근데 다시 올라오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못 들어갔더라도 또 여기는 또 들어갈 수 있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종목에도 여기서 거의 20% 나왔으니까 거의 40% 이상이 나온 수익 아닙니까? 종목을 여러 개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흐름을 추적하고 흐름이 잡힌 종목만 해도 충분하게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 개를 뛰어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꼭 5장의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면 다른 종목은 보지 말고 우리가 했던 종목을 가지고 천천히 추적을 해나가는 매매만 해도 충분하다. 왜? 우리가 다뤘던 종목들이 거의 99%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즉 파동이 일어나는 종목들란 말이에요.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성이 없다. 꼭 그저 믿지 마시고, 다음에도 오후장에 매매하실 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거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스펙 하신 분들 오후장도 큰 수익, 앞에도 좋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성크리텍 되겠습니다. 한성크리텍 역시도 전일에 상 보유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없었죠. 전일에 상가를 보유를 했습니다만 시가 보합에서 출발이 됐지 않습니까? 보합에 출발해서 바로 미끄러져 버렸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한 10%까지인가 봅시다. 마이너스 9.0%까지 밀렸네. 바로 밀어버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희한하게 두 종목이 그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이 타이밍은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우리가 이제 먹지를 못했죠. 왜냐면 우리 또 이미 또 다른 종목, 그때 스펙으로 우리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었죠. 이 타임은 놓쳤죠. 그래서 다시 눌림을 기다려서 우리가 1차로 들어간 지점은 이 타임 정도에 우리가 2100원 근처에서 우리가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2100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2100원, 2110원, 20원, 30원 이 안쪽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나온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7%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생각했던 만큼의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앞쪽을 놓쳤기 때문에 좀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조금은 달래줬어요. 뭐 5%를 먹든 7%를 먹든 그래도 일단 1차 수익은 놓쳤지만 2차 수익은 챙겼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 2,100원을 또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또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큰 힘을 주지는 못했어요. 예. 12시 넘어서 다시 2,100원 근처로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는, 여기서는 한 10% 정도 수익권을 줬습니다. 2,100원이 뭐 보합 근처 1% 근처였으니까 여기가 지금 12, 3%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이쪽 들어가신 분들은 10% 정도로 딱 마무리를 딱 지었더군요. 지었는데 이 지점은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먹고, 크게는 못 먹어도 몇 프로 정도는 먹었을 겁니다. 한 5% 정도는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4, 5%나. 그래서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두 번으로 마무리 하신 분이 있고, 마지막과 첫 번째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신 분이 있고 그렇더군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역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잡은 타점이 그대로 계속 시장을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타점, 요 밑에 타점은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려온 폭은 작지만은 올라온 폭들은 다들 컸잖아요. 그죠? 다들 크잖아요. 그죠? 내려온 폭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저점을 잡아볼까, 더 밑에를 잡아볼까,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기준가를, 제가 우리 유동매매는 기준가를 일단은 깨면은 나온다. 기준가를 깨고 내려오네.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가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한두 마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해드리는 기준가는. 그래서 그 기준가를 깨고 내려면 안 좋기 때문에 들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또 두 번째로는 기준가를 깨고 내려오면 뭐 사람이 다 신이 뭐 아니니까 생각했던 방향이 또 틀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기준가 깨고 딱 팔고 가만히 있으면 더 계속 내려오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더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들고만 있지 말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들고 있지 말라. 설령 이 근처에서 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탁 깨고 내려오면 일단은 잘라놓고 또 본다. 그런 점은 꼭 잘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인 매매 하실 때도 그런 매매가 더 쏘기 편하고 위험성에서 빨리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그런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성 크린텍도 오늘 뭐 1, 2, 3차까지 치면 그래도 뭐 20 몇 프로 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처음 진행했던 이 수익과 마지막 수익 이 두 개만 뭐 잡아도 그래도 뭐 15% 정도 이상 나오는 수익이니까, 그래도 아침에 이걸 놓친 건 좀 아쉬웠지만 뭐 나름 수익은 챙겼다고 봐요. 이와 유사한 경우 같은 것이 오늘 보면 자이글 같은 것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이글은 오늘 우리가 타점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9,400원이 타점이었거든요. 9,400원이면 여기입니다. 9,370원. 요쯤 되겠네. 그죠? 아침에 9,400원을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가자. 바로 이 지점이죠. 그죠? 바로 이 지점이죠.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역시 또 여기도 또 타점을 또 주죠. 그죠? 우리가 바로 돌파하는 매매에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10% 이상 수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1차로 챙기고 다시 또 이제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같은 가격이 진행했고 또 7% 정도 또 챙기고 그랬죠. 뭐 또 뒤에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조금 더 챙기성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를 지우는 거죠. 깔끔하단 말이에요. 앞에 거는 좀 놓쳤다고 하더라고. 이 지점에서도 승부를 던졌다면
깔끔하게 챙겨 먹고 나서 또 2차 딱 마무리 지어주고 이런 것이 참 좋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오늘 자료가 또 18%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15% 이상 수익을 다들 챙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이글은 오늘 돌파와 눌림 돌파와 눌림 둘 다 잘 적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보면 오늘 자이글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거 유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파맵신이 있죠. 파맵신은 오늘 아침에 상팀들이 여기서 수익을 25% 정도 먹고 착 잘라먹고 이제 마무리가 된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내려오는 종목이죠. 그죠? 근데 오늘 데이팀들하고 데이팀하고 우리가 또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상팀은 상팀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12%대 있지 않습니까? 12.0%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500은 딱 3,500원 타점이었죠. 살짝 깨고 내려왔죠. 3,500원. 이것만 해도 충분히 10% 수익은 되죠. 충분히 10% 수익. 우리가 3,400인가 3,500원 아마 투 트랙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 정도 수익이 나죠. 그리고 그 뒤에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는데 좀 버텼죠. 그래 우리가 언제 다시 한 번 더 봤습니까? 3,200원까지 우리가 다시 봤습니다. 3,200. 여기 3,200원. 여기서 또 12% 정도 또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수익을 먹어도 뭐 편하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 이 하방으로 내려올 때는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방 트레이닝은. 그래서 파메신 같은 것은 또 상수익은 안 챙겼지만은 대이 수익은 챙긴 것은 참 이것은 감사하죠. 상팀도 25% 챙기고 대이팀도 20% 가까이 챙기고 이거 하나만 해도 45%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수익을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런 일련의 매매의 형태, 이런 패턴의 형식, 그리고 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 습성에 따른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공부, 이런 것을 자꾸 눈으로 보고 익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던 것이 눈에 익히 잘 보이는 그런 매매를 본인이 어느새 세월이 가다 보면 자꾸 따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수익을 5% 못든 10% 못든 저는 그런 건 별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뭘 해도 우리는 수익을 먹으니까 적게 먹느냐 많게 먹느냐 끝이야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구조로 수익이 나느냐, 그리고 그 수익이 났을 때에 어떤 패턴의 종목들이 얼마만큼 두께의 수익을 주고 어떤 패턴의 종목들은 짧게 이삭죽기로 수익을 주고, 그런 어떤 패턴의 원리를 자꾸 보면서 눈으로 보고 자꾸 익히라고 제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꼭 그런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상홀딩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의 승부를 걸었던 종목인데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죠.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네. 한 7% 정도 주고 마무리됐는데 좀 아쉬웠어요. 내 집 나름대로는 어제 소룩스가 요즘에 많이 움직이고 있길래 한번 보았는데 좀 아쉽더군요. 다른 애들이 좀 준동을 안 했으면 오늘 적어도 한 20%는 띄워줄 애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만 뭐 밥값 정도의 중고로 만족을 합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2,800원이었죠. 어제도 2,800원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제 수익을 4% 준 종목인데 쭈르륵 내려 2,800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깨고 내려면 이제 도망 나와야죠. 다시 2,800 돌파할 때 들어갑시다. 아침 일찍이었죠. 그때 큰 수익은 주진 않았어요.
근데 팔아먹기는 애매하게끔 여기서 줬단 말이에요. 5%또 내려왔다가 6% 이렇게 7% 이렇게 결국은 10% 수익까지는 주고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좀 끈끈하게 원래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라 끈끈하게 가만히 놔두니까 지가 알아서 수익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이스테크는 우리가 뭐 며칠 동안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수익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테크에서 배울 점은 관심을 가진 종목은 항시 한쪽에 쟁여두고 계속 그 파동의 폭을 체크를 하면서 꾸준히 지켜봐주라. 지켜봐주라. 그리고 패턴상 만약에 얘가 미친듯이 가버리면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들은 또 잘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좀 이해합니다. 에스테크 10% 수익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종목이 이스트 소프트였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돌파 매매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금 높게 들어갔죠. 이스트 소프트 수익권은 10%밖에 안 났습니다. 우리 29,000원 29,000원 기준가로 잡았죠. 폭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죠. 그죠? 폭은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상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좀 힘은 좀 낸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이 몇 프로있냐면 24.8% 있잖아요. 그리고 26% 고점을 넘어가서도 상가를 볼 수 있는데 25%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뭐 그날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막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바빴잖아요. 바빠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데 휠끝 저쪽으로 현황판을 보니까 이놈이 막 줄기차게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상을 보면 이놈은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는 차트거든요.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는 차트니까 뭐 28,000원을 돌파할 때는 적어도 가져야 되는데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뭐 한 단계 더 주더라도 좀 더 죽으러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요 윗동거리는 이렇게 요만큼 이제 막 먹었다고 봐요. 상가를 갔으면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제 다음 것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죠. 그래도 뭐 오늘 있었던 뭐 그냥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 좀 아쉬웠겠죠.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그만큼 수익 준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상종목은 플리토, 상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플리토, 포시에스 이 두 종목은 일단은 가져는 갑니다. 그리고 요즘 종배주를 잘 안 합니다. 종배주를 하면 요즘에 시장이 워낙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서 웬만하면 종배주를 잘 안 하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쉽게 보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알스포트였어요. 제가 전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오늘도 이제 난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딱 집어본 적이 알스포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관심 종목 창을 좀 작게 봐요. 종목을 한 10개 내외밖에 안 보거든요. 이렇게 길게 보면 종목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볼 텐데 짧게 봐요. 왜냐하면 요 가운데를 딱 모아 놓거든요. 이렇게 정도 된 종목은.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해야지. 왜냐하면 너무 크게 보니까 눈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더 집중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꼭 한 번씩 보면 요 밑에 이제 내려놓은 종목 나중에 봐야지 했던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아쉽는데 왜냐면 오늘 종목이 별로 할 게 없었으면 분명히 알수부터를 제가 내려가지고 봤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텐데 오늘 할 종목들이 이제 아침에 좀 너무 많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해운 종목들이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거의 뭐 오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바빴겠나요. 이제 목도 힘들었고 그랬죠. 그런 게 알스포트로 놓쳤어요. 그래서 그 점은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한번 쭉 내려가 챙겨보니까 제법 많이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는 갈 친구는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래도 21%까지 갔더군요. 또 한 친구는 에이텀이었죠. 이놈은 이제 아침에 제가
등록을 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 밑에 관종에다 챙겨놓고 나중에 올려놔야지 했는데 아이 또 까먹어 버렸는 기라. 그런데 이 참 이거는 오늘 참 아쉽게 생각해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뭐 놓친 건 또 놓친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오늘 나름대로 우리가 또 뭐 열심히 한 만큼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했으니까 또 내일 또 좋은 날이 있겠죠. 매일 각본 없는 드라마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대충 정리를 해보면 오늘 금이면 오늘 목요일이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뭐 수익은 나쁘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뭐 챙겨 먹었냐는 본인 욕심껏 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런 수익 내는 것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 뭐 돈 벌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공부를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수익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수익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 목요일장이 힘든 장이었는데 참 다들 잘 따라 주셔서 좋은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또 차분하게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은행 문주였습니다.